자, 오늘은 90쪽, 일단 91쪽, 역학적 시스템 중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안전하고 관련된 걸 거예요. 충격량, 운동량, 이런 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다루는 거를 우리가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지구 환경이나 생태계에서 어쨌든 계속 지구 환경에서는 뭐가 작용하고 있지?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뭐에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냐면 지구 환경 시스템, 지구 시스템에도 들어있고 생명체니까 생명 시스템에도 들어있지만 뭐에도 들어있다? 역학적 힘력자, 그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써보면 이게 역학적 시스템이죠. 역학적 시스템. 근데 말을 너무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지금 너무 좀 중구난방이에요, 약간. 첫 번째로 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 단어는 일단 초반에는 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영역, 물리의 역학적 부분을 역학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울 때 좀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계산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중학교 때도 속력 했었잖아. 그지? 엄밀히 얘기하면 너 속도는 배운 적 있나 없나?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속도는 배운 적이 없어요. 속력을 배운 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개념이다, 조금 다른 개념이다. 조금 다른 개념 되겠습니다. 비슷하나,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용되는 곳이 같다 다르다.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속력이라고 쓰는 게 맞고, 어떤 경우에는 속도라고 쓰는 게 맞고, 됐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같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외국어 배운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과학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따로따로 과목이 아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물리하고 화학은, 뭐는? 물리하고 화학은, 엄밀히 얘기하면 물리, 화학이 좀 더 베이스예요. 기초. 알았어요? 근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베이스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그거를 좀 토대로 해서 좀 올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안에서 천문학도 있고 지질학도 있고 다시 나뉘어지지.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리화학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의 꽃 그러면은 역학적 시스템, 역학이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인물만 봐도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갈릴레이, 대표적인 인간만,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어느샌가 쭉 오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사람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 스티븐 호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스티븐 호킹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리 쪽이야, 지구과학 쪽이야? 계속 대상은 어디를 봤어? 우주 쪽으로 좀 많이 봤죠. 맞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스티븐 호킹이 가장 잘 다뤘던 분야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 현대물리학의 거의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규 시간에 안병헌 쌤하고 할 때 요즘 진도는 어디쯤 합니까? 많이 나갔네? 가속도, 속도 이런 거 배웠어요? 배운 반? 안 배운 반 아직 그까지 안 나간 거가? 그렇겠죠. 진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한꺼번에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화학에서는
화학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공통의 언어가 있어요. 약속된 언어. 대표적으로 뭐? 원소, 기호와 그 다음에 그 원소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소의 어떤 정량적인 어떤 값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소는 몇 번? 1번, 헬륨은 2번. 이 번호는 뭐죠? 원자 번호. 그지? 원자 번호의 의미는 뭐다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맞아? 또 하나. 수소는 몇 쪽? 1쪽. 헬륨은 18쪽. 그러면 그 족이 의미하는 게 또 뭔지,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원소 기호를 딱 봤을 때, 서로가 봤을 때, 원소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소 기호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화학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CaCO3라고 주어졌다. 됐어요? 그걸 딱 보고 우리는 CaCO3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그게 탄산칼슘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탄산칼슘. 그런 식으로 읽는 방법도 사실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하고 난 다음에 한글 익히듯이, 그 다음에 또 영어 할 때도 결국 뭐 하면서 알파벳 하면서 하는 거죠. 파닉스하고. 맞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근간이 되는 일종의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좀 주고받는 언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할 거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내하고 좀 해야 되는 것. 굳이 제목을 적자면 물리적 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 수업의 4분의 3선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식은 가능한 한 배제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의미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되게 힘들지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힘들지? 수식을 가능한 배제한 대신에 수식을 가능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동영상 돌려가지고 다시 보고 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난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 졸라 힘들겠지? 맞아?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자꾸, 계산도 많고 졸라 힘드네, 막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물리의 역학이라 그러면 요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좀 있냐면. 첫 번째. 운동 또는 앞으로 물리를 할 때 운동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요거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속력, 속도, 그 다음에 뭐요? 써주고 부르라 하면 좀 얘기 좀 해라. 속력, 속도, 그 다음 가속도. 전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아무렇게나 쓰는 것 중에 하나. 누구? 힘. 그 다음에 누구? 에너지. 얘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거는 솔직히 지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안 배운 쌤이 문제를 내면은 써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모든 값들에는 어떤 값이 존재하고요. 순간값이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를 물어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 물리량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일단.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설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교과서 좀 읽어가면서,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4번도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통합과학이 수능에 난다 그래서 안 난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안 나는 거잖아. 근데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너가 1년 후배들은 무조건 치죠. 문과고 이과고 다 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수능 정도 수준이 되면 여기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쓰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일단은 왜 그런지는 집어치우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건가에다가 맞추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요? 앞으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 첫 번째. 물체가 10m/s로 막 움직이다가 운동 상태가 변화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여기서 포인트. 뭐가 변했다고? 운동 상태가 변했대. 됐어? 뭐가 변한 거야?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는 건 도대체 뭐가 변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 상태가, 그 문장을 읽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 입력된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어떤 새끼가 변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를 고등학교 와서 학생들이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실컷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는 별로 어렵다 안 어렵더라. 초반에 역학은요 안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그냥 그래 그렇지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이랬는데 첫 시험 딱 맞다 때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와 씨 물리 선생님 역같네 진짜 하면서 안 배운 거 내고 지랄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풀이 과정을 보면 어때? 다 배웠는 건데 멘붕이 오죠 이제. 저 내가 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요즘 어릴 때부터 뭐 말 시키잖아. 말 시키는데 초중등학교 때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약간 어느 쪽으로 좀 이게 좀 일반화가 되느냐 하면 수학적인 걸로 좀 일반화가 돼요. 사실은 진짜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산수,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뭐 활용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거 하면 문장으로 쭉 주어져 있고 그거를 결국 잘 풀려면 문제 안에서 어떤 요점을 빨리 찾아내가 내가 공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 대입해서 빨리 계산해내고 정답을 찾아가는 데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과학 시간에 조금이라도 계산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 계산식을 뭐 하는 데까지 세우는 거는 그게 과학이거든. 과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뭐 식의 관계를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문장을 봤는데 내가 외운 공식은 하나도 있어 없어. 고등학교 때 아예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됐니? 됐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물리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운동입니다. 뭐라고? 운동 또는 운동 상태를 대표하는 물리량은 누굴까요? 다시 얘기할게. 운동 상태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 운동 상태가 또는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운동을 대표하는 말은 운동이 굳이 우리 뜻을 얘기해보자면 뭘까? 운동. 움직이는 거. 그거는 초중딩. 이제 초중딩.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움직여.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운동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도현수 잠깐만 일어나봐. 괜찮아. 오늘은 이런 수업이 돼야 돼. 잘 봐. 운동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운동을 하는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된다. 그 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쳐다봐주는 새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관찰자가 있어. 뭐가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관찰자라 치자. 알았어? 그럼 내가 움직였어. 그럼 얘가 느끼기에 나는 운동했나 안 했나? 했잖아. 그지? 맞아? 그럼 잘 들어. 니도 똑같이 나를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래 되면 다리 움직이는 거 봤잖아. 이게 아니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우리가 쓱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 치자. 알겠나? 씨발 그렇다 칩시다. 알았어요? 예. 그럼 잘 들어. 분명히 둘 다 움직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너 관점으로 보면 운동 맞아 아니야? 땡큐. 맞지만 우리 둘 사이에 보면 운동이라고 정의가 안 되잖아. 맞아?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정의되려면 일단 기본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기본 가정.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 됐어? 그러니까 일종의 좌표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좌표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이 들어가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보통 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왜 수학적으로 표현할까? 그게 간단하거든. 다른 것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 방에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잘하는 놈들끼리만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거기에 익숙하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결론 가면 이거야. 운동 상태가 변했다. 혹은 운동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운동 상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달리다가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왜 됐다는 얘기고? 속도가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진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야. 알았어? 됐습니까? 만약에 관측자나 움직이는 놈이나 똑같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면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 놈이 쳐다보면 그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속력, 속도, 가속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나마 이 중에서 좀 비슷한 류는 누굴까? 두 개만 묶어보면. 요렇게야. 속도, 가속도가 아니고.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걸 똑같은 걸 할 것이냐, 뒤에 걸 똑같은 걸 할 것이냐, 졸라 고민 많이 했지. 가속도가 가장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개념 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게. 가장 일단 정의로 하지 말고 간단한 표현법으로 익히기. 그게 낫겠지? 자, 속력은 뭐고? 오로지 뭐 의미하는 거다? 빠르기만 의미하는 겁니다. 됐어요? 영진고등학교 여기 218호에서 출발해가지고 행정실까지 가는 거라고 합시다. 됐어요? 한 사람은 가운데 가로질러서 갔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최단 직선거리로 갔고, 한 사람은 복도를 따라가지고 미친듯이 삥 돌아가지고 갔어.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둘이 행정실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누가 더 빠르게 갔지? 삥 돌아간 놈이지. 그건 이제 속력을 얘기하는 거는 속력을 물어보. 야, 그들 중에 누가 속력이 빨라? 이렇게 속력이 누가 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누가 실제로 가는 과정 중에 빠르게 움직였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속도가 되면 뭐가 되면? 속도가 되면 빠르기도 있으나 뭐도 있으나 빠르기도 있으나 요렇게 쓸게. 빠엔 좀 그런가? 방향. 뭐가 들어간다고? 방향이 들어가요. 주의할 점.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운동 방향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팁.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향은 고등학교 수준 아래에서 보자면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나왔지. 무슨 방향? 방금 내가 저 무슨 방향이라고? 이씨. 야, 이 내가 아까 무슨 방향이라고? 운동 방향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운동 방향 말고 하나 더 있다. 뭐 있을까? 힘의 방향. 그럼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같아, 달라?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됐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가 힘을 줬어. 운동해, 안 해?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은 지금 있어, 없어? 근데 내가 힘을 준 건 사실이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항상 일치하는 법 없고요. 됐나? 슈퍼히어로가 기차 막 오는데 막아. 힘을 어디로 줘? 기차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줬지. 주자마자 바로 가나?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또 불꽃도 몇 개 튕겨줘야 되잖아. 찌직 밀리잖아. 맞아? 그럼 힘을 준 방향은 저긴데 운동 방향 어디? 그렇지.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또는 막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힘을 줬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 속도라는 놈이 방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 속도가 뭐기 때문에? 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 되겠습니다. 됐어요?
힘의 방향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뭐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이거야. 힘. 됐어? 가속도는 결국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라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2라고 하자. 됐나? 그 물체는 현재 힘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무조건 뭐라고? 그 힘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어? 단 질량이 존재하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인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엔간하면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또 하나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다라는 것은 물체가 있나 없나? 그러면 운동을 논할 수 있나 없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떤 운동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물체가 당연히 있고 실제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동안 질량이 변하는 놈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변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질량이 변화하는 케이스는 우리 뒤에 가서 충격량 할 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뭐? 미사일. 3단 미사일 있잖아. 맞아? 팡 쏘면 왜 굳이 한 개씩 떨주면서 째면한 놈을 위로 올릴까 이거잖아. 그게 충격량 의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동안 질량이 어떻게 돼? 변하잖아. 그럼 이런 거야. 전체 얘가 덩어리 100인 경우에 1로 올라가면 100 곱하기 1 했는 만큼이 얘가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에요. 됐니? 근데 올라가다 50을 떨자서 얼마 떨잤다고? 50을 떨잤는데 그게 반대 방향 쪽으로 갔지. 그럼 밑으로 내려간 게 마이너스 50이면 얘가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어떻게? 다시 50만큼이 더해져서 속도가 졸라 빨라지는 거야. 그게 바로 뒤에 가면은 운동량 보존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런 케이스를 빼고는 대부분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유지되잖아. 맞아? 질량이 있고 유지되잖아. 그래서 그 경우에 질량이 있고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뭐에 비례하는 것이다? 알짜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됐나?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짧은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뭔가 매칭을 시켜주면 그걸로서 일단 기억을 좀 해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는 일단 같다 다르다. 힘과 에너지는 다릅니다. 됐죠? 일단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나올 때 힘은 거의 대부분 끝에 무슨 뭐라고 된다? 력이라고 쓰여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힘입니다. 됐니? 그럼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는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야. 전기 얘기할 때 전력이라는 게 있죠. 전력도 있고 전력량도 있잖아. 맞아? 전력은 힘이 아닙니다. 예. 굳이 얘기하자면 일률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일한 시간으로 나눈 거를 일률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압력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압력은 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압력은 힘을 받은 면적분의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그것 빼고는 무슨 력 그러면은 힘인데 요거는 요걸 좀 기억합시다. 힘의 단위는 뭐 쓴다? 뉴턴 쓰겠습니다. 됐죠? 얘는 단위 싸움으로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됐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누구하고 비슷한 물리량이냐면 바로 요겁니다. 누구? 일 되겠습니다. 일. 그 다음에 전력량. 량 붙었는 거.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일이든 에너지든 단위가 뭐 쓰인다? 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에너지로 끝나면 전부 뭐다? 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간값하고 평균값. 이거는 그래프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그래프 싸움인데 간혹 뭔가 운동을 하는 것을 도표로 줄 수도 있고 뭐로 줄 수도 있다. 그래프로 줄 수도 있다. 됐어? 그럼 너가 지금 수학 1차 함수 했나? 원래 진도상으로는 함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우리 학교 진도상으로는. 아니 안 했어?
근데 대부분 선행학습하고 왔지? 스스로 선행학습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어요? 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그랬잖아. 그지? 스스로 이래 함수도 배우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래 배워왔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함수 자체를 중학교 때 배웠다. 중학교 때 수준만으로 알아도 돼. 알았어? 별로 어려운 개념 얘기 안 해. 알겠어? 어떤 데 보면 미분 계수가 어떻고 있단 소리 하거든. 욕 나올 뻔했다.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순수한 의미로 그냥 딱 얘기해 줄게. 알았어? 잘 들어. 순간값은 둘 다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기울기인데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는 요런 말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접선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접선 기울기라는 것은 이미 그래프 형태가 직선일까 곡선일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접선이 있나 없나? 이거 자체가 그냥 접선이지. 모든 곳에서.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 요 점에서의 접선 다 다르죠? 맞아? 따라서 순간값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기울기다? 접선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니? 기울기가 뭔지는 알지? 그 다음에 평균값은 직선 기울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원래 뭐였거나 직선이었거나 아니면 곡선이라도 곡선이라도 중간의 실제값은 다 무시하고 구간으로 정해진 큰 두 값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됐어? 갈 일이 많아.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본 물리학. MKS. 뭐라고요? 그게 이제 SI 단위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단위의 또 모든 물리량의 시작은 M, 길이. 뭐라고? 길이. 그 다음에 K, 질량. S, 시간. 됐습니까? 요 세 개에서 시작합니다. 길이, 질량, 시간은 어떤 공식으로서 유도되거나 다른 물리량의 변화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값이다. 길이가 얼마야? 계산 통해서 구했어. 미친놈이죠. 뭐 하면 되는데? 재면 돼요. 맞아요. 시간 몇 초 걸렸어? 보면 됩니다. 맞아요. 물론 다른 공식 하에서 방정식이 주어진 상황이라면은 뭐다? 그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시간이라는 개념은 식을 통해서 얻어내거나 물리량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뭐지 그냥? 시간이라는 건 재는 겁니다. 길이도 재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도 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한 개 더 있어. 뭐 있냐면 온도. 뭐라고? 온도도 재는 거예요. 됐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길이. 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뭐? 길이하고 거리도 좀 사실은 다르긴 달라. 다르게 편성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작가 재는 거지.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쟀어. 여긴 길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쟀어. 이래는 안 하지. 그치? 인간 입장에서는 거리라고 안 하는 거지. 개미 입장에서는 거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거리가 뭐냐 이런 거야. 요 두 물체 사이의 길이라고 안 하고 두 물체 사이의 1차원적인 간격을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길이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뭐 쓰느냐. 이제 약속된 기호입니다. 알겠어요? 잘 들어. 기호는 빼고 일단 단위부터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 길이 얼마야? 이래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얘 보고 야 이 길이 몇 센티미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센티미터라고 대답하면 돼. 그런데 과학에서는 야 이거 길이 얼마야? 단위를 지정했어 안 했어? 안 하면은 뭘로 답한다? 기본적으로 지구 공간 안에서는 미터입니다. 과학 영역의 어떤 공간이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거는 미터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서로 약간 이미 텔레파시가 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야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얼마야? 이러면 물었어. 그럼 예를 들어 300km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공 3개 붙여가지고 30만 미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걸 생각해낸 것도 희한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지적인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 가면, 물어볼 때 굳이 단위를 안 해도 뭐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 특정 범위를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과학에서는, 특히 우리 교과서 범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뭐다? 미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모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량. 질량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질량하고 우리가 혼돈해서 쓰는 게 하나 있죠. 뭐고? 그렇죠. 무게하고 질량은 다릅니다. 무게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지요? 무게는 바로 중력의 크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 그러니까 뉴턴 되겠습니다. 됐죠? 중학교 때 쓰잘데기 없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킬로그램 힘이라고 들어봤나? 없나? 미안하다. 안 배웠으면 차라리 낫다. 안 배웠으면 차라리 낫다. 됐죠? 질량은 뭐죠? 기본 단위. 내가 아까 M 뭐라고? MKS 앞자 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겠노? 그렇죠.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간 또는 어떤 순간값, 얘도 그거지. 순간값이 있고 좀 긴 값이 있어요. 간격값이. 얘는 기본적으로 뭐? 초. 그래서 앞자만 따서 SI 단위계의 기본의 MK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오늘 할 거 잘 들어. 원래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쓰는 것 중에 알파벳을 쓴 비율이 높나 낮나? 높다고? 알파벳을 쓴 비율이 높다고? 전체 썼는 것 중에? 단위 썼는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한글로 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수식 쓴 거 있나 없나? 없죠.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나오거든. 그게 머릿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돼.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면 돼. 알았어? 뭐 숫자로 기억하려고 막 이게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고 중학교 때 무슨 운동 배웠노? 등속도 운동 배웠지. 등속직선 운동. 그건 배웠을까 이가? 안 배웠다고 하지 마라. 등속직선 운동 있다. 그 다음에 원운동 있나 없나? 나왔을걸. 진자 주기 뭐 이거 하면서 나왔을걸. 진동수구하고 이지라 했을 겁니다. 그때 그게 뭔 의미일까 생각은 안 해보고 일단 무조건 시험 치려고 아마 했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기억해보면 머릿속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라는 거를 지금 알면 잡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안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하느냐면 2개 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운동의 종류를 구분할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야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의 수행평가 1차로 지금 낙점된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하고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인데 거기에 무슨 요소가 들어가느냐 하면 등가속도 운동도 들어가지만 등속도 운동 요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동의 종류를 나눠보면 한 6, 7가지 되는데 최소한 2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치적으로 이제 조금 익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가 사실 더 위험한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내용 되겠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딱 3일만 투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습하라고 하는 순간부터. 알겠어요? 어떤 거 연습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힘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힘의 표현, 힘의 정의. 말은 어렵게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힘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됐어요? 그것만 우리가 쫙 끝내면 운동의 종류를 끝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하고 같으냐면 속도, 가속도를 내가 두드리 잡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약간 루즈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으나 가능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축약해서 쓰고 기호를 쓰고
말 자체가 줄어들고 단어가 축약이 되고 됐어요. 우리끼리 사용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내하고 눈높이가 비슷한 수준까지는 와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서로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늘 했는 것 중에 질문. 오늘 하는 거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시험 문제 치면은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저런 거는 그냥 저대로 그냥 다 넣어서 하면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몇 가지 값이 더 있는데 그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나머지는 뒤에 거 하면서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